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중개실무 3장. 3장은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 이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경매 절차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경매는 양이 엄청 많지만 시험이 나올 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야 돼, 용어. 경매라는 말을 매각이라는 말로 써요. 지금은 매각 부동산 또는 매각하는 날은 매각기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한다. 입찰하네 이 말은 매수신고라고도 하고 매수신청이라고도 해요. 매수신고, 매수신청. 입찰한다 이게 매수신고한다고 매수신청한다고. 입찰할 때는 보증금이 있죠. 입찰보증금. 매수신청 보증이라고 부르고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경매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경매 신청이 들어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경매합시다 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하면 등기소로 연락해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이 등기를 하면은 부동산이 압류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압류가 되면 법원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요. 이걸 정해서 공고한다.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주임법, 상임법,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등기부로 안 나오잖아요. 등기부로 안 나오는 애는 법원이 모르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알려줘요. 보통 실무적으로 석 달 정도 주는데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거 이제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라 알려주고 그다음 매각 준비해요. 가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도 하고 가격 평가도 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나면 언제 매각을 합시다. 이 경매하는 날을 매각 기일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공고해요. 공고하고 2주 후에 모여요. 그래서 매각 기일, 이 날이 이제 경매를 하는 날이에요. 하는 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매각 기일을 공고. 세로로 제가 적을 거예요. 매각 기일을 공고하면은 2주 후에 모여요. 이 날이 매각 기일. 경매하는 날. 자, 입찰할 때는 보증금 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매수 신청 보증. 매수 신청할 때 내는 보증이란 뜻이고 매수 신청 보증은 법원에서 최저로 이 정도 이상 입찰해야 돼.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거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내야 돼요. 1억 이상 입찰해야 돼. 이라고 타한선을 정해줘. 그게 10분의 1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입찰하냐 이거 상관없어요.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똑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차순위는 이 양반이 대금 납부 안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차순위 할 사람 손 들으면 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건은 있습니다. 자, 매각기일 끝나면 1주 내로 매각 결정기일 정하는데 이날을 판사가 허가 불허가 하는 날이에요. 이때 허가를 받으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이자를 이제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같은 사람인데 말이 바뀌어 이렇게. 자,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일주일 동안 항고 가능합니다. 즉시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기간이 다 끝나면 허가 받은 건 확정이 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처음에 냈던 보증금 빼고 나머지 잔금 내야 되죠. 그날부터 1개월 이내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돼 라는 기한 이걸 알려줘요. 그리고 기한 안에 대금을 내야 돼요. 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경매 소유권 취득합니다. 한편 이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아무도 입찰 안 하는 걸 우리가 매수 신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매수 신고 없다. 매수 신고 없다는 우리끼리는 유찰이라 하죠. 유찰이라 하면 금액은 저감시켜야 돼. 저감시키고 다시 매각기일을 공고해요. 이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 다음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나왔다. 이럴 수도 있지. 불허가 나오면 이때는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미 1등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 공고하는데 이것도 세매각이라고 해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세매각은 유찰 세매각, 불허가 세매각. 충청도 어떤 세유? 이렇게 물어보면 불세유 이러면 돼. 새는 두 마리.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안 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잔금을 안 내면 이때도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은 재매각이라 한다. 시험에는 이 재매각이 더 중요합니다. 잔금을 안 냈을 때 하는 건 재매각. 끝까지 갔다 올라오면 다시 하니까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새로 하니까 세매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절차는 이러니까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내용을. 일단 경매의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 건 권리분석이 나왔는데 이 권리분석을 쉽게 푸는 요령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자, 이걸 잘 적으셔요. 자, 저당권 또 근저당권 또 압류 또 가압류 또 담보가등기. 이 5가지 권리가 뜨면 어떻게 푸시느냐? 항상 소멸. 이것은 항상 소멸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또 전세권, 또 임차권, 또 하나 더 보전가등기. 자, 여기는 간단히 쓸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그다음에 보전가등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권리들은 이 5가지 권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수. 이 5가지 권리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소멸이라고 푸시면 된다. 실제 지문을 말씀드릴게요.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경매 시 항상 소멸한다. 5.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들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된다. 5.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보전가등기가 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대항할 수 있으면 인수된다. 5. 근데 그 중에서 인수되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소멸한다. 되게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죠. 네, 좋아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오른쪽 위에 유치권. 유치권은 인수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잖아요. 변제권 없고 다만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있다. 넘기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줄 의무는 없지만 안 줄 수는 없다. 책임이 있다. 표현 익혀두시고 권리분석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저 밑에 경매 절차 나오는데 제가 짚어드리는 거 아니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요. 그냥 단순한 절차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니까 저 밑에 다 지나가요. 양거로 1번 끝.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양거로 2번 배당 요구. 배당 요구인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가능하다고 썼는데 거기다 쓰세요. 매각기일 이전.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라고요? 매각기일 이전. 자, 여기 배당 요구 종기는 뭐 이전으로 정해야 돼요?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배당 요구할 거 다 받고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변동 없이. 매각기일 이전. 이렇게 외우고요. 외우고 그 다음에 밑에 매각기일.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준비 다. 여기는 별거 없고요. 이제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입니다. 이제 입찰하는 날인데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하나 더 쓰세요. 기간 입찰 3가지 방법이 있다. 입으로 하는 게 호가 경매예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호가 경매로 할 수는 있어. 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호가 경매를 할 수는 있는데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방법 중에서 법원이 선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외워요.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기일입찰은 우리가 정해진 날짜 시간에 하는 거고 기간입찰은 기간을 줘서 입찰을 해요. 뭐 최대 한 달까지 기간을 줘서 입찰하게 하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날짜 잡아서 뚜껑을 열어요. 이걸 기간입찰이랍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돼요. 집행관에게 제공한다는 말이 집행관이 10달간 집행관한테 보증금 여기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박스 안에 꼬리시키는데 이걸 집행관에게 제공한다고 표현합니다.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해라. 제공하는데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이 자리. 자, 최저 매각 가격 이 자리에다가 매수 가격의 10분의 1 틀려요. 또 매수 신고 가격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려요. 내가 입찰할 가격에 이러면 안 돼요. 최저 매각가 10분의 1.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나오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16년에는 계산 문제도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가 1억이라 할게요. 1억. 그러면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 2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고가액 2억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이거를 빼고 이보다 넘는 자만 차순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제도가.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1억 9,500, B는 1억 9,100, C는 1억 8,900이면은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요건은 이 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하겠다 하면은 A가 돼요. 근데 A가 손 안 들고 B가 손 들면 B가 돼요. 근데 둘이 금액이 같은데 둘이 하겠다 그러면 둘이 추첨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지금 최고가 처음에 2억 나왔잖아요. 2억 했고 처음에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2억이 됐잖아요. 나중에 잔금 얼마 내야 돼? 1억 9천 내야 되죠. 근데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이 몰수돼요. 그리고 이 몰수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붙어요. 차순위가 낸 금액에다가 붙여서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중에 최고가가 내야 될 금액보다는 적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해서 읽어보면은 차순위 니은이 중요합니다.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각기일 종결 나오는데 거기서 니은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이면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자가 차순위가 될 것이며 금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자, 디귿번. 그러면 최고가 차순위 둘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야죠. 나머지 매수 신고인들은 매수 책임을 벗게 될 것이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돈 받고 집에 가는 얘기예요. 집에 가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문장들이다. 자, 세매각. 아까 유찰되면 세매각 한다고 그랬죠.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말이 좀 어렵죠.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나면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는데 얼마 낮추는지는 안 물어봐. 법원마다 다르니까요. 낮추고 새 매각기를 정한다. 유찰되면 새 매각. 물론 밑에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도 새 매각이죠. 불허가에도 새 매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찰되면 새 매각 그리고 불허가 결정이 나도 새 매각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법에는 허가를 내주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불허가 사유가 정해져 있어. 민사집행법에는 이럴 경우에는 불허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가 받을 건지 불허가 받을 건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농지인데 이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자, 우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토지거래가서 배웠죠. 두 번째, 농지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돼. 근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요. 거래 신고를 우리 매매만 하잖아, 매매만. 근데 경매는 이렇게 외워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워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그래서 경매에서 입찰해서 1등이 되잖아요. 입찰해서 1등이 딱 되면은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을 해요. 발급 신청해서 이날까지 내야 돼. 이날까지 내면 허가 나와요. 안 내면 불허가 나옵니다. 이건 외워요. 농취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 이렇게 적으세요. 농취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 5. 네, 농취증을 매수 신고 시 제출. X. 매수 신고할 때, 입찰할 때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각 결정까지 내면 허가 나온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거 안 내면 불허가, 대표적으로 불허가 받는 사유를 말씀드린 거야. 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이럴 경우는 세매각 한다고 그랬죠. 불세인데 이제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이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으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 들어가면은 경매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내야 돼요. 이거 적으세요, 지금. 항고 보증금 공탁. 항고 보증금은 이렇게 적으세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이거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걸 공탁해도 항고 이유 없다, 기각되면 몰수해버리는 겁니다. 항고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뭐 돼? 허가가 확정되지. 확정되면 이제 대금 내야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한다. 이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대금 지급 기일 이러면 틀려요. 되게 잘 나와요. 되게 말장난 심하지만 잘 나와요. 대금 지급 기일은 뭐냐면 7월 30일에 내라. 이 기일은 7월 30일에 내야 돼. 근데 지금 제도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7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되는 거. 그래서 이건 대금 지급 기일 틀린다는 거. 뒷장 갑니다. 뒷장 가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아무 때라도 대금을 내면 수익을 취득할 텐데, 자, 그 다음 니을은 지나가고 미음이 중요해. 미음. 차순위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매수 책임을 벗게 되죠. 그래서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소유권 취득 시기.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음 인도 명령은 뭐냐면 대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 나가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안에 신청한다는 거. 6개월 말면 돼. 인도의 6월 이렇게 외워요. 시작. 인도의 6월. 자, 재매각. 재매각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 안 했어. 대금 안 냈다는 얘기죠. 차순위가 없어. 이때는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 세매각 이러면 안 됩니다. 재매각. 다음 재매각에서는 종전에 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저감이 안 돼요. 저감이 안 돼. 그대로 합니다. 3번은 지나가고 4번 중요합니다. 재매각할 때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못 해요. 입찰을 못 합니다. 돈 안 낸 사람.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분들이었다. 여기까지 경매 절차.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다 풉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러한 경매 절차를 우리가 왜 배우냐. 왜 배우냐 이거죠. 왜 배우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은 뭘 할 수 있으니까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경매 대리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줄 테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 줬거든요. 이게 여기에 정한 있더라. 지방법원 가서 등록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군구 등록관청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요. 그럼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럼 어디 가느냐? 지방법원장에게 찾아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이제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 경매 매수신청 대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매, 이제는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었죠. 위임인, 의뢰인,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자. 내가 이제 위임으로부터 뭘 받아? 위임을 받아. 경매 참여해서 입찰을 대리하는 거죠.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하고 1등 했다. 본인이 대금 납부, 소유권 취득, 수수료 이렇게 받는 일, 보수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 경매 대리라고 해요. 근데 증 따서 바로 가는 건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됩니다. 거쳐서. 그래서 이런 지문도 나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소공 등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 경매 절차 배웠죠. 매각기일. 매각기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 업무를 배워요. 지금부터. 7가지 업무를 배운다. 첫 줄.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으면 다음에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당연히 해야지. 최저 매가가 10분의 1 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 해야지. 또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럼. 그다음에 아깝게 2등 한 거죠. 4번 꼴등했네요.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4가지 할 수 있다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5.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5.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5.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갑니다. 뒷장에 5, 6, 7번은 오늘 처음 나온 건데 경매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 갑과 을이 지금 반씩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을의 지분만 저당을 잡았고 을의 지분만 경매가 된 거예요. 이 경매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A라는 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입찰장에서 집행관이 A가 1등입니다. 이렇게 발표한단 말이에요. 발표를 하면은 그때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는 이 A와 같은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 이 지분을 사겠다라고 우선하여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A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 갑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요. 그리고 그럼 최고가 둘이 되잖아요. 갑이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A는 자동으로 차순위가 된 것으로 본다. 금액은 같지만 자동으로 차순위를 밀려요. 차순위는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거든. 이게 차순위는 내가 하기 싫으면 매각기일 끝나기 전까지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갑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고요. 이게 경매되면 지금 개공이 갑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등이 했잖아요. 내가 이 값에 살게라고 내가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 그 옛날에 임대주택법에 있는 건데 현재도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면은 그 임대인이 건설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부도나면은 각 동호수별로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그 경매될 때 그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역시 그 경매장에 나타나서 누가 입찰해서 1등이 되면 그 값에 내가 사겠다라고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라고 해요. 7번. 이 공유자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가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은 뭘로 밀리는데 차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그 차순위 주의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포기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5, 6, 7번이랑 묶어서 우선 포기하기 이렇게 하면 돼. 우선 포기하기. 자, 이렇게 7가지만 가능해요. 가능하고 시험에 이제 못하는 것도 내는데 어떤 걸 내기도 하냐면 자, 적으세요. 즉시 항고 대리할 수 있다. X. 인도 명령 신청 대리할 수 있다. X.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와요. 7가지가 주로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느냐.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가능하다. 토건, 입광공인데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요해요. 이걸 못한다고 자꾸 내니까 입광동은 가능하다. 임목, 광업, 공장재단도 매수 신청대리가 된다. 자,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이제 지방법원에게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양거로 1번. 규칙 제4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 싶은 계공은 중개사무소, 법인이면 주된 중개사무소, 있는 것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양거로 2번. 그러면 이제 등록하기 위한 요건. 자,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의 등록을 먼저 하고 와야 된다고 해. 두 번째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업의 실무교육을 받으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그럼 틀려요. 그거랑 별개예요. 세 번째는 보증 설정도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보증 설정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증 설정은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이 보증 설정을 언제 했냐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게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원래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해요. 근데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이미 개공으로 등록이 된 자잖아요. 이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두 가지 외우세요. 자, 중개할 때는 언제? 중개할 때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업무 개시 전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 요건이란 뜻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거든. 근데 대리할 때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잘 적어두시고 되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내볼게요.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며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틀립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등록한다고. 자, 결격 사유는 제목에다가 쓰세요. 결격 사유는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이렇게 쓰세요.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다른 이유는 이자는 이미 개공이 된 자죠. 이쪽의 결격 사유를 이미 통과했잖아요. 이쪽의 결격 사유가 이쪽에 또 나올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자, 1번.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하겠지. 뭘 위반하면.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가 되면 이자는 개공으로 되돌아가죠. 그럼 이자는 이날부터 몇 년? 3년 동안 대리 등록이 안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중요해. 폐업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중개업을 폐업하면 더 이상 이제는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폐업하면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요. 근데 폐업에 의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니어야 정상인 거죠. 뭐 법 위반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나왔던 지문, 중개업의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2번은 지나가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3, 4, 5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어도 그 업무정지 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대리 업무정지. 4번 대리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업무정지 중 결격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인 개공은 결격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세도 통과했고, 양가로 4번은 지나갑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지나가고, 5번 지방법원장은 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대리 등록증은 당연히 지방법원장이 줘야 되겠죠. 3번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면 이자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예규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예규는 그 규칙의 하위법령인데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규에 뭐가 있는지는 안 물어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표현만 익히면 됩니다. 뒤로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실무교육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리고 이제 중개업의 실무교육과는 별도라고 그랬죠. 자, 대리 등록을 하고 싶은 개공, 법인은 누구만? 대표자. 대표자 중요합니다. 대표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매 실무교육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법인은 대표자만 받는다. 이게 중개업 쪽은 대표자, 사원, 임원이 전원 다 받잖아요. 다 받는데 여기는 대표자만 받아요. 이 경매 대리는 법인일 땐 대표자가 직접 나가서 해야 돼. 입찰 대리를. 그래서 대표자 외에는 못하니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다. 이 말. 네. 이게 이제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냐면, 자, 등록 관청 자리는 지방법원장 이렇게 만들어졌죠. 중개업과 비교해 보면은. 근데 우리 중개업에서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잖아요. 이 두 분 자리에는 이 법원 행정처장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중개업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지방법원장 들어가면 틀려. 이 자리가 틀립니다. 지방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하고는 누가 더 높은 분인 것 같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법관 12명,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장관급이고 차관급이에요. 지방법원장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쪽이 더 있어 보인다고, 이분이 높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안 헷갈리게. 등록관청은 지방법원장, 국장, 시도지사는 법원 행정처장. 이 자리에 지방법원장 X.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할 때는 역시 안 받아도 되고, 2번도 거기 밑줄.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만큼만. 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증 설정도 별도잖아요. 자, 대리인이 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으면 배상 책임이 있지.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매수신청 대리는 대리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대리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라는 얘기지, 이게. 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걸 잘 적어두세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나오면 이 문장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중개업은 이렇게 하잖아요. 중개업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이러면 맞고,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 이러면 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나머지는 중개업과 같아요.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은 폐업, 사망, 해산하고 3년은 회수할 수 없다. 자, 4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으면은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보증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이나 중개업과 똑같아요. 이거는. 자, 공제사업. 협회는 중개 쪽 공제사업도 할 수 있고 이 경매 쪽 공제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협회는 매수신청 대리 공제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다. 2번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정해서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이 자리가 중개업은 국장 자리잖아요. 국장 자리. 국장 승인. 여기 하고 있고 그랬죠.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간다고. 네. 자, 나머지는 지나가도 돼요. 4번 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중개업은 국장 승인, 여기는 행정처장 승인.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7번 같은 것도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처장 요청을 받아서 공제사업에 검사할 수 있다. 중개업은 국장 요청받아서 원장님이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거잖아요. 밑에 보증 설정 금액도 중개업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분사무소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매수신청 대리 한다는 말은 없지만 보증 설정은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금액이 똑같다. 양거러 10번 휴폐업. 양거러 10번은 2017년 신설된 제도예요. 2017년 5월 25일자로 신설된 건데 휴폐업은 뭐냐면 이쪽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가지고 좀 이건 말이 안 됐었죠. 아니, 이것만 폐업하고 싶은데 이게 제도가 없으면 전체 다 폐업에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쪽만 별도로 휴업과 폐업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업을 얼마 초과? 3월 초과 휴업하고 싶다. 또 폐업하고 싶다.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 싶다. 이러면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미리 신고해라. 감독법원이라고 표현하죠. 감독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감독법원이라고 문제 나올 거예요. 감독법원. 휴업은 6월 초과할 수 없다. 중개업도 그렇죠. 6월 초과할 수 없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거예요.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7가지 행위 할 수 있잖아요. 7가지 행위를 하려면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그렇죠. 위임인을 만나서 이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배워봐요. 맨 처음에 대리 행위의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임이 받아가지고 법원 경매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리 행위를 하는 방법이야, 방법. 당연히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거 내라는 얘기예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내는 거죠. 이거 대리 행위니까요. 그것만 내지 말고 대리인 등록증 4번도 내라. 그거 왜 내냐면은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한다면 한 번만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뭐 같은 장소인데 다음 날부터는 안 내도 된다. 그럼 틀려요. 같은 날 같은 장소만. 내일부터는 또 내야 되고 다른 장소도 또 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은 아까 대표자가 가서 입찰 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자는 아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4번 말고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대표자다 이거지. 3번도 되게 잘 나와요. 개공이 가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개공이 그 법원에 직접 출석이라. 개공이 직접 나가라고. 소공 보조원 X. 자, 그럼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만나야 된다고 위임인을.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었고, 자, 위임인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 찾아와서 무슨 얘기예요? 나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때가 바로 사건을 위임받은 때. 그때가 이제 사건 카드라는 걸 씁니다. 사건 카드. 사건 이러니까 되게 느낌이 거창하죠. 우리 경매계 그 법조계 사람들이 이런 걸 사건이라고 표현해. 사건이라고. 그냥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 말이에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세요. 저한테 사건을 위임하시는군요. 사건 카드를 써드리겠습니다. 사건 카드 쓰는데 칠판을 잠시 보세요. 사건 카드는 위임인한테 주진 않고요. 내가 보관만 하거든요. 일종의 고객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에 1년 벌었습니다. 당신 내 첫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인의 주소, 성명 이런 거 쓰죠.
위임받은 연, 월, 일 이런 거 쓰고요. 그런 다음에 위임인한테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냐고. 나는 아파트, 가격, 지역, 면적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걸로 입찰 대리 해줘요. 라고 나한테 대리를 위임한 거죠. 청약한 거예요. 개공은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확인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저거 마음에 든대. 저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그럼 위임 계약이 체결돼.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이 물건으로 입찰 대리 하기로 했음. 입찰 대리 하기로 했음. 이렇게 합니다. 경매 사건 번호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러 떠나서 1등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보수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입찰에 참가해서 실패, 참가해서 성공, 그 다음에 보수 얼마 받았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개공은 서명 날인하고 이거를 5년간 보존해라. 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건 카드라는 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쓰는 것이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서명 날인 5년 보존. 거기 서명 날인 붙어 있죠. 이 동네 원래 붙여 쓰는 게 돼요. 법조계 사람도 붙여 써요. 서명 날인 붙어 있는 거 서명과 날인을 다 하는 거예요. 5년. 이 동네는 5년짜리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서명 날인할 땐 등록한 인장.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을 쓰란 말이지 경매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개도장 가지고 계속 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양으로 3번 확인 설명.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번호 쓰고 주소 성명 그다음에 연월일 쓰고 원하는 게 뭐야? 나 이런 거 원해. 알맞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할 상 이 세 가지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았어. 입찰 대리 해줘요. 알맞는 물건 선지가 설명하는 얘기예요. 설명상 세 가지.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부담할 상. 이거 이렇게 외워요.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제. 경제하지 말고 경아 해봐요. 경아. 괜찮아. 경아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남친은 누구? 권리. 여친은 경아. 둘이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딸을 낳지. 딸이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어. 부담스럽게. 그렇게 외워요. 남친은 누구? 권리. 여친은 경아. 딸은 부담. 설명해라.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뿅 갔어. 너무 마음에 든대. 당장 사달래. 입찰 대리 해줘요. 개공이 알았어요. 해서 무슨 계약? 위임 계약 체결됐으면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 그다음에 서명 날인, 그다음에 교부 철회해서 5년 보존해라. 자, 이 동네 5년째 2번. 그때는 이제 입찰 대리 한 거예요. 이제 떠나서 왔어. 1등 했어. 이제 뭐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돈. 보수.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보수 받는다.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 물건 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2번, 3번 중요합니다. 2번, 3번, 4번 중요합니다. 보수표와 보수는 언제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에. 이자가 심사숙고라고. 입찰 대리 해주세요. 나 너무 좋아요. 개공이. 정신 차려. 500이야. 에? 500이야. 그리고 알았어. 위임계약. 이렇게 된 거죠. 위임계약 전에. 그 다음에 보수 받으면 특이하게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거죠. 예규 양식에 대해 영수증 확정해서 서명 달인의 교부까지만 해요. 우리가 중개 쪽에 중개 보수 보비는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요. 확인 설명서 적어줘. 영수증 없어요. 그 동네는 중개 쪽은 경매 쪽은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서명 달인에서 교부까지만 해. 보조는 또 안 해. 4번은 이때 신설된 거예요. 2017년 5월 25일 날 신설된 거예요. 자,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업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중개도 뭐라고 했냐면 지급 시기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보수 중개 쪽은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여기도 약정 없으면 대금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여기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잔금 낼 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약정 없으면 약정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다시 옵니다. 자, 오른쪽에 뭐 의무와 금지 보이는데 위에 지나가고 5번 정도만 익히는데 5번 동그라미 5번에 그중에 니은하고 디귿 정도만 이쪽 부분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요.
니은 디귿 읽어드릴게요. 니은 디귿.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내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내가 내 이름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 대리 행위에서 1등해야 보수 받잖아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너무 크면 의뢰인이 욕하잖아요. 네가 먹으라고 차라리. 그래서 이제 내가 개공이 친구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친구시켜서 2등에서 살짝 끼워넣는 거야. 그래서 근소하게 1등왕처럼 꾸미는 그런 방법이에요. 내가 대리 행위를 하는데 거기다가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돼도 안 된다. 따로따로 위임받아가 한 물건 들어가면 한 사람 들러리잖아요.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보시면 쉬워요. 자, 뒤로 갑니다. 저 밑에 이제 지도 감독 보이는데 지도 감독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양거로 1번 다 지나가도 돼요. 양거로 2번도 지나가도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양거로 3번, 양거로 3번에서 행정처분이 절대적 등록 취소, 또 뭐 이무적 등록 취소, 또 절대적 업무정지, 또 상대적 업무정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행정처분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매수 신청들이 전체 범위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나온다면 절둥치를 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절둥치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법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개 묶어요. 4개 묶으셔요. 자, 이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었다. 중개업의 결격이 되면은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폐업 신고했다. 그럼 개공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 3번 저쪽에 자격 취소되었다.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 저쪽에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되었다.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 이 4가지는 그 얘기예요. 자, 미음 비음 묶고요. 미음 묶으시고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또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던 경우에는 너는 그 당시 등록이 안 됐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너는 왜 지금 등록이 됐니? 부정 등록이네. 취소하겠다. 당시. 당시는 절등취하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당시는 절등취하. 근데 밑에 2번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인데 할 수 있다는 기역과 니은만 보실래요?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등록 후 결격이 되면은 임등치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랬을 때 등록 후 이거 나오면 이제 고르면 되겠다 이거죠.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못 외우니까 포기해요. 포기하고 뒷장 가시고 동그라미 3번.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밑에 업무정지는 못 외워요. 포기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 시간이 1년이 아닙니다. 한 달부터 2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한 달부터 2년. 그다음에 명칭 표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 2번 다 나옵니다. 자, 등록한 개공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하면 안 된다. 변호사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예요. 변호사처럼 보일까 봐 별 걱정을 다 해요. 이걸 누가 변호사로 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중개사 합격하면 한 석 달 정도 공부하면 변호사증도 딸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내기도 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쓰면 안 된다. 그럼 인정하는 경우에는 써도 되지. 자, 오른쪽 2번. 2번도 뭐 중개업인 없는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등록 취소가 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 업무 표시를 다 제거해라. 특이한 제도예요. 우리 중개업은 등록 취소되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잖아요. 여기는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부의 표시를 다 제거해라. 다 긁어 없애래. 업무정지 받으면 이걸 출입문에 쓰래. 이거 말도 중개업 이런 거 없잖아요. 업무정지 받으면 출입문에 쓰면 그 장난칩니까? 동네에 망신 나가게. 네.
업무 정지를 줄임말에 써라. 다행히 뭐 우리말로 쓰는 말은 없어. 뭐 아랍어, 뭐 불어, 이태리어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아무도 못 알아보게. 드디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이 과목의 전체 내용을 10시간에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 실력은 갖추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95% 정도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95% 정도. 뭐 우리는 60점 이상이니까 이 과목은 적어도 한 80점 정도를 맞춰줘야 최대 그 정도를 맞춰줘야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해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목표로 이 안에 있는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뭐 제가 여러분께서 저를 처음 할 수도 있고 또 한번 공부 좀 하셨다가 저를 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